네, 안녕하세요. 저는 학부대학의 현유정이라고 합니다. 어, 이번 시간이 저희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그 재학생들 의견을 듣고 저희 프로그램도 설명하는 총 세 번째 시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서서는 교무처 그리고 취창업처 저희 이번에 학부대학에서 주로 하고 있는 앞으로 그리고 추진할 계획인 그리고 현재까지 준비해왔던 것에 대해서 이제 앞, 앞쪽에서 김기장 과장도 설명해 주셨고, 이제 제가 맡은 부분은 ELP 플러스 교육과정 개편을 위한 의견 수렴 및 이제 간담회를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여기 대부분 이제 1학년, 2학년들이 많으시죠. 21학번, 22학번 학생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 ELP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저는 아까 뭐 과장님께서 이제 뭐 13년 차 되신 이런 부분을 말씀하셔서 저도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 저는 2010년도에 입사를 했는데 아마 그 당시에 ELP 학부대학이라고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학교의 교육 이념이 그거잖아요. 인간 존중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ELP 학부대학에서 열심히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윤리적 리더 육성 프로그램 ELP는 저희 학교의 교육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설계되어서 지금 12년째 운영 중입니다. 학생분들이 이거 보셔도 되게 이게 뭐지 하실 것 같아요. 교과는 뭐고 비교과는 뭐고. 저도 사실 학교에 처음 왔을 때 너무 이 말이 되게 좀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교과는 그냥 내가 듣는 수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비교과는 그러니까 수업 이외에 내가 공모전 활동을 했던지 아니면 어떤 뭐 학술제 활동을 했던지 이런 수업 이외의 활동들을 비교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ELP 프로그램은 교과 영역에서 저희 뭐 교과도 많잖아요. 기초교양 필수도 있고 뭐 중액도 있고 여러 분야가 많겠지만 그 교과 영역에서 총 19학점, 그리고 비교과 영역으로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많죠. 분야가 저희가 인성 분야, 문제 해결 능력 분야 이렇게 총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런 활동들마다 점수가 달라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다른데 이런 누적 점수가 50점 이상을 취득을 했을 때 이 학생은 가톨릭대학교에서 인정할 수 있는 ELP 인재다라고 저희가 졸업할 때 ELP 인증서를 수여를 하게 됩니다. 지금 가장 최근에 이번 여름에 졸업한 학생을 기준으로 보자면 그때 7월 26일 날짜로 저희가 재학생 기준으로 어느 정도 ELP를 지금 하고 있냐라고 숫자를 카운트해 보았는데요. 지금 재학생이 1, 2, 3, 4학년 해서 6,583명 중에서 5,906, 5,906명이 지금 ELP를 하고 계세요. 근데 학생들은 좀 고학년 분들은 아실 수도 있지만 어 그 내가 ELP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기초교양 필수는 인성 이런 건 내가 당연히 듣는 거고 그리스도에게 사상과 문화 내가 당연히 듣는 건데 ELP 과정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뭐 선배들이 하라니까 하는가 보다 그냥 이렇게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말 졸업할 때 그걸 체크를 해 봤을 때 이번 여름에 513명이 졸업을 했거든요. 졸업하면서 그중에서 37.1%, 145명이 실제로 ELP 인증서를 받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럼 이 학생들이 왜 뭐 얼떨결에 ELP 인증서를 받고 졸업을 했을 수도 있지만 이 왜 ELP 과정을 선배들은 하셨을까요? 이런 크게 보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가장 크게 '내가 ELP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장학금 혜택을 주기 때문에 하는 학생들이 좀 많으세요. 이렇게 각 학년마다 1 학년 50 명, 2 학년, 3 학년, 4 학년 총 50 명씩 200 명이죠. 1 인당 100만 원씩을 지급해요. 100만 원을 학생 생각해 보세요. 100만 원을 받으려면 내가 아르바이트를 몇 시간 해야 되고 또 한 달에 부모님께 용돈을 얼마나 받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큰 금액이잖아요. 이거는 학교를 사실 충실하게만 다니셔도 여러 가지 행정부서에서 하는 무슨 설명회를 참여하거나 활동들에 쪼끔만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해도 이렇게 장학금을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혜택들 때문에 좀 ELP를 하는 학생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기왕 학교 생활을 내가 4년 동안 열심히 했다면 이런 인증서 하나 받고 졸업하는 거 좋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받고 졸업을 하시려고도 하고, 그리고 교환학생을 가고, 물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교환학생이 많이 범위가 축소되었고 많이 못 나가셨지만 몇 년 전만 해도 교환학생을 가기 위해서 이거를 이수를 하는 학생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적표에 추가적으로 그냥 뭐 이수한 과목만 표기되는 것이 아니라 가톨릭 대학교가 인정하는 이런 인성 역량과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춘 인재다라는 걸 표기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받기 위해서 성적표에 이게 찍힌 성적표를 받기 위해서 이수를 하는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2년 동안 잘 운영되고 있는데 왜 굳이 이제 저희가 아까 처음 타이틀에서 보셨죠? ELP 플러스라고 왜 개편을 하려고 할까요? 다 그동안 가톨릭 대학교의 인재상은 인성 가톨릭 대학교니까 왠지 착할 것 같잖아요. 인성을 갖추고 그리고 요즘 문제 해결 역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창의적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저희가 이제 그 양성을 하기 위해서 ELP 과정 운영을 했다면 이제 저희가 학생들 저희 아까 처음에 페이지에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이라고 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 학교도 이제 인재상을 조금 더 혁신적으로 이렇게 변화를 줘봤는데요. 자, 영어 발음은 좋지는 않지만 프로페셔널 디자이너라고 저희 가톨릭 대학교의 혁신 인재상입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였고 이거에 따라서 각각 학교의 여러 부서 학생을 이렇게 저희가 인재상을 설정하고 그러한 인재로 저희가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좀 고도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저희 부서에서는 ELP 과정을 더 고도화하려는 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러한 인재들 저희가 양성을 하려면 교육과정도 새롭게 설계를 해야 되고 또 운영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지금 대두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야, 아까 어젠가 저희 사무실에도 근로학생이 있는데요. 근로학생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학생 몇 학년이에요? 2학년이래요. 근데 ELP 지금 하고 있냐고, ELP가 뭔지는 알아요? 뭐 이러니까 잘 모른대. 근데 들어본 건 하나는 있대요. ELP 장학금 주는 거 아니에요? 딱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자기가 ELP를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선배들이 이게 장학금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잘 관심은 없더라고요. 관심은 없는데 들어본 적은 있다. 이 정도 수준이라서 많은 학생들이 그러죠. 아까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냥 들어는 봤는데 ELP를 왜 수여해야 되지? 실질적으로 나한테 와닿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 뭐 윤리적 의도 좋아. 근데 이걸 내가 이수를 왜 해야 돼?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어도 학생들이 전혀 관심이 없고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은 요즘 MZ 세대라고 하는데 자기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건 사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은 ELP를 왜 수여해야 하지?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이제 뭐 교수님들이랑 학교의 경영진들이랑 이런 분들은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결국엔 졸업을 하고 사회로 나가게 되는데 사회에 진출을 할 때 도움이 되는 기왕이면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고 저희가 이제 생각을 했고 지금 저희 학부대학에 ELP 플러스 교육과정 연구위원회라는 게 이제 그 설립이 돼서 교수님 5분과 그리고 저 실무위원 포함해서 이렇게 매주 만나고 있어요. 매주 만나고 여러 뭐 기업의 뭐 인사팀장이라든지 그리고 오늘도 설명회를 하잖아요. 기업에서 많이 오셔서 설명회도 하는데 그분들의 현장 소리도 들어보고. 근데 이런 목소리는 들었지만 저희가 제가 오가면서 뭐 학생분 요즘 뭐 어때요? 막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지만 이렇게 정말 ELP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좀 현장에서 들어보고 싶어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매주 만나서 교수님들이랑 논의를 하고 해도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현재는 저희가 교과에서 총 19학점,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은 역량을 가톨릭 대학교에서는 인성 분야에서 뭐 이렇게 11학점, 그리고 문제 해결 분야에서는 8학점, 총 19학점을 이수하면 교과 영역은 충족했어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비교과에서는 뭐 인성 10점 이상, 문제 해결 능력 분야에서 20점 이상 여러 활동들을 이제 4년 동안 하면서 포인트를 축적을 해가지고 50점이 이상이 되면 이렇게 그 ELP 과정에
인정을 한다, 인증을 한다라는 그동안 프로그램이 그렇게 운영이 됐다면 과감할지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해외 자료도 찾아보고 또 논의도 매주 이렇게 하면서 좀 이런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런 단어를 옛날에 뭐 뉴스에서 본 적은 있는 것 같긴 한데 오픈 배지라는 것에 대한 도입을 지금 검토를 했고 그리고 관련 업체 사장님도 저희한테 오셔 가지고 설명도 해 주셨고 그래서 지금 역량별로 그동안 역량이 인성적 역량이랑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분야 역량이 이 두 가지로 저희 학교의 포인트로 집중적으로 이제 양성을 하려고 했다면 이제 오픈 배지 발급이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오픈 배지라는 걸 제가 막연히 말로 좀 설명하기는 힘들더라고요. 저희 아이도 뭐 영어학원 다니고 있는데 내가 열심히 뭐 매일매일 숙제를 컴퓨터로 이렇게 해 가면 배지가 발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는 막 신나서 또 하고 그다음에 또 어떤 자기가 또 숙제를 열심히 하니까 또 배지가 발급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 배지인가 싶었는데 찾아보니까 제가 이걸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픈 배지가 뭐냐면 그 자신이 가진 본인의 기술, 지식, 경험, 역량 등을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데이터화된 글로벌 표준 디지털 자격 증명서를 오픈 배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 그러니까 되게 멋있는 말이죠. 이게 되게 보안에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은 저희가 내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기업에 뭐 그 취업을 할 때나 이럴 때 내가 자격증을 뭐 사본을 낸다든지 이렇게 제출을 하잖아요. 근데 이 오픈 배지라는 거는 그 디지털 기반의 어 자격 증명서기 때문에 이거를 그 내가 이런 배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 메일이나 어디 뭐 기업에 지원을 할 때 이렇게 디지털 배지를 링크나 이런 걸 이제 표기를 하면 이 사람이 요거를 클릭하고 딱 들어갔을 때 이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나의 역사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가톨릭 대학교 졸업생이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이수를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나의 역사를 이 배지 인증을 취득함으로써 이쪽 분야에 되게 어떤 그 분야에 내가 되게 강한 인재다라는 거를 어필할 수 있고 그리고 타 지원자들과 차별화된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좀 메이네요. 그리고 ELP 플러스 이수는 이제 배지를 주는 획득한 형태로 가는데 여기 여러 가지 저희가 나름 생각해 본 학생들이 이제 취업하는 거나 사회 진출을 할 때 이런 역량들을 좀 생각을 해 봤는데요. 이 하위 범주로 뭐 여러 가지를 뭐 대인 관계, 뭐 조직 융합, 대외 활동들, 직무 경험 요런 것들을 생각을 해 보았는데 이런 아직 결정은 다 안 됐어요. 저희가 현재 논의 단계에 있지만 이런 역량들을 어느 정도 몇 개를 인증을 했을 때 인성 인재다라고 또 ELP 플러스에 대한 인증을 꽝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직무인 인재를 저희가 인증을 해줄 때는 뭐 AI, 뭐 빅데이터, 재무회계 이런 내가 배지를 다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가톨릭 대학교의 직무인재로서의 인증을 꽝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예를 들어서 내가 재무회계 분야의 배지를 취득을 하고 싶어요. 그럼 학생들 생각하기에 어떤 활동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 뭐 회계학과 학생도 있겠지만 내가 회계학과가 아닌데 뭐 철학과, 국문과 학생일 수 있는데 내가 또 학교에서 생활을 하고 수업을 듣다 보니까 재무회계 분야에 관심이 생겼다. 그러면은 뭐 다른 외부 활동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게 비교과가 되겠죠. 외부 활동 이런 재무 활동, 재무 무슨 프로그램을 들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회계학과에서 하는 무슨 활동에 내가 참여를 했다.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다 교과랑 비교과랑 그냥 합해진 거죠. 예전에는 수업은 수업, 다른 비교과 활동은 활동 이렇게 따로 운영이 됐다면 이제 오픈 배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학교 내부에서 아니면 대외적으로 하는 이런 활동들을 하나로 합해서 그런 배지 형태로 이렇게 수여하는 방안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조금 어떤 말씀인지 저도 너무 사실 뭐 알게 된 지 오래된 개념은 오래되진 않아서 이게 설명이 잘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게 그 타 대학에서 아직은 이제 활성화가 되진 않았지만 저희가 나름 그래도 혁신적으로 이제 가고 있는 대학교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도움이 저희 가톨릭 대학교 학생들이 사회에 좀
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학생들이 되게 우수한데 사회에서 조금 인정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이 좀 오픈 배지가 좀 활성화되고 그러면 언젠가는 이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오늘 설명회 참여 학생분들에 대해서 아마 사전에 요거는 좀 공지를 못 드린 부분인데 일단 신청서는 작성을 하셨죠. 혹시 이게 이 화면에 지금 사진으로 한번 찍어 봐 주실 수 있나요? 이게 줌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카메라를 당기시면 요거 사진을 찍으실 수가 있을 텐데요. 네, 저의 원래 계획은 이랬어요. 되게 멋있게 오랜만에 발표를 하니까 지금 뭐 줌으로도 들어와 계신가요? 김희원 선생님? 네, 줌으로도 요거 링크를 좀 공유를 해 주시고 네, 설문을 참여해 주시면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이게 저희가 구글 폼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다 공유를 드리면서 좀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우선 결과는 좀 더 저희 학교 전체 학생들에게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고 그 설문이 좀 더 많이 축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문항 정도로 준비했는지 그거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앉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설문 문항에 지금 다 들어가셨나요? 네. 이렇게 보시면 우선 학년이 몇 학년이신지 ELP 과정은 이제 지금 뭐 1, 2학년이 대부분 하시긴 하지만 늦지는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보시고 이제 뭐 신청은 아마 2020 학번부터는 신청은 되어 계실 거고요. 요 학년을 우선 좀 체크를 해 주시고 남자 여자인지 각 학과. 벌써 한 명이 지금 신청을 하셨네요. 네. 요거가 넘어가시면 두 번째 섹션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ELP니까 다음 당 ELP를 고도화하기 위해서 ELP 플러스로 하자라고 저희 이제 위원회에서는 결정을 했는데 학생분들도 요거 사실 앞으로 지금 10년 동안 사실 ELP라는 브랜드가 변경되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의견을 주셔도 되고 ELP 플러스로 하자라고 의견을 주셔도 되고요. 요런 어떤 의견인지 좋으니까 많이 많이 좀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읽어드리기는 그렇지만 몇 가지 문항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기존의 ELP는 인성이랑 문제 해결 역량으로만 구성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직무 중심으로 사실 어디 뭐 사회에 진출하려면 뭐 영업 직원, 영업 좀 직무를 하는 직원, 뭐 마케팅하는 직무를 하는 직원, 요즘은 뭐 데이터 분석을 한다든지 정보 보안을 좀 분야별로 좀 모집을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삼성이나 이런 기업에서도 대규모 공채를 실시했지만 많은 기업들에서 공채를 없애고 있고 그런 작은 뭐 중견기업이나 뭐 이런 데서도 요즘에는 이직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경력자를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경력자 저희가 아직 이제 대학 졸업생이기 때문에 당장 경력직으로는 가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재무 분야에 아니면 뭐 코딩 이런 걸 잘한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기 위한 직무 중심으로 좀 ELP 플러스를 개편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받는 문항도 있고요. 뭐 졸업 후 진로에 도움이 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뭐 저희가 유컵스가 있긴 하지만 ELP 플러스 이수를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 제가 진행이 됐는지 앞으로는 더 뭘 어떻게 하면 될지 좀 이런 시스템 구현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문항도 만들어 보았고요. 요건 사실 될지 모르겠어요.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ELP를 플러스를 이수를 했을 때 이거를 졸업하고 이제 취업을 할 때 좀 시각화해서 내가 이런 걸 잘 이수를 했다는 그리고 ELP 플러스에 내가 어떤 뭐 인증을 했을 때 이 나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포트폴리오로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제공되면 좋을지에 대한 문항을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까 표에서 뭐 인성 역량 여러 가지 역량들이 있을 텐데요. 저희도 아무래도 이제 학교에 있고 학교에만 있고 이제 사회의 일반 기업에는 많이 발을 담그지 못했기 때문에 인제 요런 어떤 역량들이 정말 사회에서는 필요를 할지 학생들도 한 4 학년이나 이런 학생들은 좀 경험이 있으실 거잖아요. 내가 인제 어떤 기업에 지원을 하려고 했더니 이 기업에서는 "이런 직무를 요런 역량을 가진 사람을 찾더라." 요런 의견들도 좀 많이 주워들은 이야기를 좀 의견을 좀 남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것들을 위해서 빅데이터 IT 역량, 뭐 데이터 분석 역량, 뭐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요즘 문해력이라는 말도 참 많이 쓰더라고요. 어떤 역량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학교는 또 이러한 역량을 개발을 위해서 좀 어떠한 것들을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도 자유롭게 남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EAP 플러스 개편과 관련해서 또 제안 사항이 있다면 좀 자유롭게 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ELP 저희가 또 새롭게 한번 개편이 되면 얼마나 또 운영이 될까요? 예전에 저희 ELP 학부대학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12년 동안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만들 때 아주 열심히 그리고 되게 음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욱 어 저희 뭐 직원들, 교수님 의견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거를 사회에 진출해서 나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분들의 많은 참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좀 ELP 플러스에 대한 이제 설명이라든지 이런 건 이쯤에서 마치고요. 혹시 지금 현장에서 목소리를 좀 ELP 플러스 좀 기왕 만드는 김에 "이거 좀 이렇게 좀 해 달라. 그동안 ELP는 좀 이게 아쉬웠다."라는 좀 그런 말을 좀 직설적으로 좀 해 주실 분 계실까요? 네. 아 네. 상당히 걱정했는데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대학교 2학년이고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김현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ELP 이렇게 관련해서 비교과 활동이나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공모전 나가서 수상을 받고 ELP 점수를 등록하기 위해서 과 사무실에도 문의를 드렸고 ELP 담당 부서에도 문의를 드렸던 적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어, 이 담당해 주시는 분들도 이 ELP에 관련해서 어떻게 등록하는지도 잘 모르고 이게 해당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게 과연 이게 등록이 되는 항목인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먼저 이게 활성화되기 전에 학생이 찾아가고 이런 문의가 왔을 때 바로바로 좀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부터 뭔가 좀 바뀌면은 EAP가 이후 향후에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의견을 잘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 아마 그 학생분이 문의해 주셨을 때 저희가 인제 ELP 구성이 인제 교과랑 비교과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어 주기적으로 각 학과에 예를 들어서 내가 1 전공 경영학과다. 그러면 경영학과에서 이 학생을 ELP를 교과는 어떤 교과 그리고 비교과 활동으로는 뭐 어떤 공모전, 어떤 활동 이거에 대해서만 인증 점수를 주겠다. 이런 것들을 신청을 하고 저희 학부대학에서는 이 활동들을 인증 포인트를 줄지 안 줄지 이런 심의하는 그런 절차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학과마다 되게 상이하고 사실 뭐 학과 사무조교 선생님들도 이게 계속 매년 조금씩 변경이 있다 보니까 아마 학생들에게 제대로 제때제때 안내가 좀 부족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학부대학에서도 그거는 고 사항은 좀 문제점이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있고 어 좀 더 학생분들이 '내가 뭐 경영학과 학생이다. 그리고 이 전공은 뭔데 이건 과연 인정이 될까?' 이런 의문을 가졌을 때 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좀 잘 공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또
질문이나 질문은 제가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 다음에 만들어질 ELP 플러스는 좀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좀 의견을 주실 분 계실까요? 어떤 말씀도 괜찮아요. 네. 저희가 말씀하신다고 뭐 100%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학생분들이 목소리를 내주시면 정말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것들을 저희가 또 반영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보통신전자공학부 2학년에 휴학 중인 황규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곧 군대를 가게 됐는데 ELP 플러스 비교과 관련해서 군대에서도 뭔가 할 수 있는 활동들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군인이신가요? 제가 앞부분 잘 못 들어서. 아. 아 이제 사실 어 예전에 인제 비교과 말고 이제 교과 쪽으로 좀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군인인데 이거 과연 이제 타 대학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가톨릭 대학교에서는 군대에 갔을 때 군 학점 인정이라고 들어보셨죠? 이제 그런 것들을 '아 우리 말도 안 돼. 가톨릭 대학교는 무조건 오프라인 출석을 해서 수업을 들어야지만 학점을 부여해.' 타 대학이 사실 좀 몇 개 대학이 그걸 적용을 하고 있을 때는 저희는 절대 안 돼. 우리는 교육을 더 현장에서 충실하게 하는 대학이니까라고 하면서 안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저도 사실 얼마 전까지 육아휴직을 갔다 왔는데 다녀와서 보니까 군 학점 인정이라는 제도를 저희가 도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가톨릭 대학교도 좀 더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있구나.'라고 느꼈고 사실 비교과는 인제 너무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 지금 제가 섣불리 대답을 드릴 수 있는 위치는 아닌 것 같지만 학생들도 충분히 인제 그런 수요가 있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 인제 뭐 교수님들과 많은 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분들하고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또 의견 주실 분 계실까요? 아직 인제 1 학년, 2 학년 분들이 좀 많으셔 가지고 이제 선배님들한테 좀 많이 들으셨을지 모르겠어요. ELP라는 게 사실 단어 자체도 어렵고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가톨릭 대학교가 이제 뭐 인성만 갖추어진 그런 학생들을 그렇게 육성하진 않고 있고 이제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인재도 그동안 좀 육성하려고 노력을 해 왔었는데요. 이제는 더욱더 전문적인 그런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혁신적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와 있고요. 음 이런 의견을 학생들께 받는 자리도 어 좀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서 어 이게 뭐 완벽하진 않겠죠. 근데 쪼끔씩 ELP 플러스라는 것을 가칭이지만 만들어 내고 그리고 좀 더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말 사회에 나갔을 때 가톨릭 대학교 학생이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요 정도로 그럼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